인생의 강물을 한참이나 건너온 시기에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며 깨닫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때로는 쓰디쓴 깨달음은 바로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누구와 인연을 맺고 누구와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도 본성이 변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이가 들어도 인연을 끊어야 할 본성이 못된 사람, 유형 5가지를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깊이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소중한 남은 생을 평온하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현명한 통찰과 단호한 결단을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더 이상 허비하지 않기 위해 지혜로운 인연 정리를 위한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첫 번째 유형부터 조심스럽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죽기보다 힘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답답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비난할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불신과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60년 넘게 살아온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치욕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나는 절대 틀린 적 없어라고 외치며 평생을 살아온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뇌는 이미 굳어버린 시멘트처럼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가는 바람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도 어려운 일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오만은 모든 지혜의 시작인 겸손을 앗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은 결국 그 사람을 고립시키고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과를 하는 순간 자신이 쌓아온 인생 전체가 실패작으로 전락할까 두려워하는 비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그들을 더욱 자기 방어적으로 만들고 진실된 소통의 문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사소한 잘못이라도 인정하는 용기가 없으면 결국 그들의 삶은 끊임없는 자기 합리화와 변명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에도 깊은 불화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또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허물을 숨기는 자는 결국 그 허물 속에 파묻혀 죽게 될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모르는 자는 결코 타인과 진정한 인연을 맺을 수 없으며 결국 고독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견고해져서 그들의 주변에는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사과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벽을 보고 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벽은 움직이지 않듯 그들의 굳건한 아집은 우리의 노력으로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해야 저 사람이 알아들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미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자신만의 견고한 성이 세워져 있어 외부의 어떤 소리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는 조용히 우리 인생에서 밀어내야 합니다. 사과 한마디 없는 그 무거운 인연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의 남은 인생은 비로소 평온해질 것입니다. 그들을 억지로 붙잡고 있으려 할수록 우리 자신의 마음만 더욱 병들어갈 뿐입니다. 남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고 가슴 아파하기에는 우리의 남은 세월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 스스로의 행복과 평온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나를 사람이 아닌 만능 열쇠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인생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가장 허무하고 자존심 상할 때는 평소에는 내 안부조차 궁금해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처럼 구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이들은 주로 자신이 아쉬운 일이 생겼을 때만 연락을 취하고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연락이 끊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우리에게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주곤 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씁쓸한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부류를 도구적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타인을 인격체가 아닌 단순히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 가치로만 바라봅니다. 이들의 마음 속에는 진심 어린 우정이나 애정 대신 오직 기회와 계산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일종의 투자 행위로 여기며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관계에는 일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특히 형님밖에 없다, 역시 최고다와 같은 과도한 칭찬은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일종의 심리적 미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찬사 뒤에는 언제나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교활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60년 넘게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뻔뻔함을 사회생활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착각하며 더욱 교묘해질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자신이 영리하게 삶을 살아간다고 자부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우정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그중 가장 수준 낮은 것을 이익을 위한 우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통찰했습니다. 이익을 위해 맺어진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용한 동안만 곁에 머문다. 그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우정이라는 껍데기는 즉시 벗겨지고 차가운 본성만이 남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우리와 우정을 나눈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의 능력이나 자원을 임대한 것뿐입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거나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지면 언제든 매몰차게 돌아설 수 있는 본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존재는 그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우리의 감정이나 인간적인 가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나 필요할 때만 꼬리치며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해가 지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빛이 필요해서이지 우리 자체를 사랑해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고처럼 이익만을 쫓는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어 우리는 계속해서 이용당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기운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우리의 귀한 에너지를 그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는데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아무런 대가 없이도 내 곁을 지켜주는 진실한 인연, 단 한 사람에게만 우리의 귀한 에너지를 쏟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구가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존중받아야 할 고귀한 인격체이며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남의 고통에서 기쁨을 찾는 악마적인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소름 끼치는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무너져 있을 때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서는 묘한 흥분과 즐거움이 서려 있는 사람을 발견할 때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안겨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심리를 샤덴프로이데라고 부릅니다.
독일어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타인의 고통에서 기쁨을 느끼는 병적인 마음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특히 어쩌면 좋니, 내가 다 눈물이 나네라며 과도하게 안타까워하는 말투를 쓰면서도 정작 대화의 끝은 늘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는 질문으로 끝내는 사람들은 이 본성이 뼛속까지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불행을 발판 삼아 자신의 행복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은밀한 쾌감을 느낍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선량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타인의 눈물을 마시고 자존감을 채우는 감정의 흡혈귀와 같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불행은 단순히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즐거운 구경거리에 불과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본성을 두고 인간이 가진 가장 악마적인 면모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통찰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보고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타인의 불행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은 악마적이다. 그런 자들은 자신의 내면이 너무나 황폐하기 때문에 남의 고통을 보아야만 비로소 자신이 살만하다고 느낀다.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은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 깊숙한 곳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불행은 그저 지루한 일상을 달래줄 맛깔나는 구경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허한 내면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고통을 이용하는 비극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본성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절대 정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의 불행을 씹는 요령만 늘어 더욱 잔인해질 뿐입니다. 그들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타인의 고통을 즐기며 그들의 악마적인 본성을 숨기는데 능숙해집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나의 아픔을 안주거리 삼아 즐기는 사람에게 소중한 마음의 문을 열어두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당신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떨어지는 모습을 가장 앞줄에서 구경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기대하는 위로나 도움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경고처럼 악마적인 본성을 가진 자에게 베푸는 관용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자의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우리의 눈물에 같이 울어주고 우리의 웃음에 진심으로 박수쳐주는 단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공감 위에서만 꽃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남의 흉을 보던 입은 언젠가 내 흉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의 은밀한 치부나 흉을 늘어놓으며 우리의 귀를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정보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를 병들게 하는 독초와 같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달콤한 유혹처럼 들릴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전이된 공격성을 가진 부류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기에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이 우월하다는 가짜 자존감을 채웁니다. 그들은 타인의 단점을 찾아내고 비난함으로써 일시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회피하려 합니다. 특히 이건 너만 알아야 해라거나 내가 다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라는 말투는 자신의 비겁한 공격성을 친밀함과 걱정으로 포장하는 아주 교묘한 본성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험담을 정당화하고 우리를 그들의 공범으로 만들려 합니다. 60년 넘게 남을 헐뜯으며 재미를 본 사람들은 뇌의 도파민 회로가 그렇게 고착되어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씹어야만 쾌감을 느끼는 이 본성은 죽기 전에는 절대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입니다. 그들의 뇌는 험담을 통해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어 험담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중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다른 사람의 결점을 말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험담은 불길과 같습니다. 옆에 있기만 해도 그 불똥이 우리 옷에 튀어 결국 우리 자신까지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험담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에 감염되어 우리 자신의 영혼마저 오염될 수 있습니다. 험담꾼에게 귀를 내어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정원에 오물을 뿌리는 행위를 묵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내면을 더럽히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귀를 남의 쓰레기통으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남의 이야기를 쉽게 옮기는 입은 우리 이야기 역시 가볍게 옮길 입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사적인 이야기마저도 거리낌 없이 타인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에픽테토스의 가르침대로 험담은 그 말을 하는 자의 영혼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험담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는 칼날과 같습니다. 나를 비워내는 고요한 시간, 그리고 내 삶의 긍정을 말해주는 사람들과의 대화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인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장과 평화로운 관계입니다. 속은 사과는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멀쩡한 사과를 상하게 합니다. 그런 인연은 과감히 덜어내셔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단호한 관계 정리가 우리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고집을 소신이라 믿는 통제광입니다. 살다 보면 유독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관이 뚜렷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자기 방식만이 정답이며 남들도 그 틀에 맞춰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감정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기를 강요합니다. 본인은 대쪽 같은 소신이라고 자부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숨이 막혀 질식할 지경에 이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임없는 갈등과 좌절을 안겨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성격을 강박적 통제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세상이 자기 통제하에 있어야만 안도감을 느끼며 타인이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그것을 무시나 반항으로 받아들여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통제하려 들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침해합니다. 특히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정답이야 라는 말은 상대를 위하는 척하며 사실은 상대의 자유의지를 꺾어버리는 아주 위험한 본성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교묘하게 상대를 조종하고 그들의 독립적인 사고를 방해합니다. 60년 넘게 이렇게 군림해 온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유연함을 완전히 상실하고 자신의 고집을 노년의 지혜로 포장하며 주변을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그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낡은 방식만을 고수합니다. 이러한 고집은 그들 자신을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이러한 부류에 대해 위대한 철학자 니체는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제광들은 타인을 자신의 틀에 맞추려 함으로써 그들의 개성과 자유를 억압하고 결국 스스로의 위대함마저 가로막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잠재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의 좁은 시야에 갇혀 살아갑니다. 니체는 또한 자유로운 정신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고집만을 고수하며 타인을 통제하려 드는 사람들은 결코 자유로운 정신을 가질 수 없으며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고여있는 물처럼 정체되어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탁해질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외골수가 되어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 고립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들의 주변에는 진정한 친구나 지지자가 남지 않고
오직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자신의 틀에 가두려 하는 통제광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자유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들의 굳은 고집은 그들의 문제이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통제 아래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니체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변화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제하려 드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의 자율성과 행복을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그 관계를 단호히 끊어내고 우리 자신의 자유로운 영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온전한 우리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그 굴레를 벗어던질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통제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인연을 끊어야 할 본성이 못된 사람, 유형 5가지를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어려운 사람, 우리를 만능 열쇠로 여기는 사람, 남의 고통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 남의 흉을 보던 입은 결국 내 흉도 보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고집을 소신이라 믿는 통제광까지. 이들은 모두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이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며 우리의 내면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 영혼의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또한 우리에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본성을 바꿀 수 없지만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네카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했습니다. 짧은 인생을 불필요한 고통 속에서 허비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니체는 스스로 운명이 되어라고 외쳤습니다. 이제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며 평온하고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은 타인의 평가나 기대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게 가꾸어 나가는데 작은 지침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지혜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며 그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의 주도권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